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지방선거 민주당 전주시장 결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창익입니다. 침체된 상권과 산적한 현안들, 지금 전주에 필요한 건 공원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낼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63만 시민의 자부심을 살리고 전주를 미래를 그릴 적임자인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냉철하게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토론에 참여할 두 분입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피지컬 AI와 함께 전주 대변혁을 이끌 적임자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입니다. 자, 다음은 조지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전주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전주시장 예비후보 조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정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모두 발언과 3번의 공통 질문, 2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토론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출사표를 들어보는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께 1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번 경선은 단순히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년 전주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결단을 해왔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 전주가 꼭 가야 할 길을 선택했고 가끔 불편한 선택도 해야 했습니다. 오직 전주 시민의 행복, 전주의 발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 감점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감점은 그동안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전주 시민은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번엔 조지훈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정치인은 성과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 조지훈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 시절엔 전라북도 출자 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기관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원 시절엔 조지훈이 제안한 팔복동의 첨단 산업단지에서 탄소기술원, 테크노파크 등의 중간 지원 조직과 그리고 기술 중심 기업들의 둥지가 되도록 첨단 산업단지를 제안하고 조성하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시의 의장을 지내던 시절에는 효성 탄소섬유 공장 전주 유치 5인방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주 조지훈과 전주 시민의 역량이 더해지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표준을 바꿔낸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바탕해서 이제 전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만년 소비도시 이미지를 벗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과 먹거리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후보께 2분 드립니다. 이 판넬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를 건너서 AI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시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 전주가 산업화 시대에는 소외당했고 정보화 시대에는 뒤처졌지만 이제 AI 시대에는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중심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를 이제 피지컬 AI 특별도시 전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연구 생산 실증 벨트를 구축하고 그리고 지역의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AI 펀딩과 데이터 플랫폼 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과 드론 중심의 교통, 안전, 돌봄 등을 실제로 생활상에서 구현해내는 시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피지컬 AI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 전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력한 자산,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우리 시민들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 5대 문화 콘텐츠 도시 전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AI 시대는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도시가 어디냐 물어보면 바로 전주가 될 겁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AI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전주라고 하는 명제 앞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엔 우범기 후보가 2분간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뭐 비슷한데요. 피지컬 AI가 바로 우리 전주의 미래 먹거리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소위 선진국이 됐고 경부라인 중심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전라도가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근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조선업이 얼마나 큰 효자 산업 역할을 했는지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께서 해외에서 돈 빌려다가 조선소를 당시 지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대한민국을 살린 효자 산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동영 장관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산업이 미래 전주의 효자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30만 평 규모의 피지컬 AI 제이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주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가야 할 길이고 두 번째로는 앵커 기업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 앵커 기업 전주 유치를 위해서 펀딩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 또한 우리 전주가 가야 할 핵심적인 미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궁극적으로는 핵심 인재들이 전주에서 교육받고 전주에 남아서 전주의 산업인으로 커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전주시가 피지컬 AI의 미래를 위해서 꼭 가야 할 길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삶, 안전 문제, 건강 문제, 신호등 문제, 교육의 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AI를 접목시키는 길이 우리 전주가 미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현실성은 충분한지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7분이고 최소 2차례 이상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단답형 질문이 아니라 각각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에게 7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부터 시작한 아중호수 관련입니다. 민선 8기에 아중호수 도서관을 지었는데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멋진 도서관이 우리 전주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는 전주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금 아중호수에 데크길도 넓혔고 또 야간 경관 사업도 추진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선 9기에는 아중호수에서 수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이 유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옥마을과 지방정원, 아중호수를 지나는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준비 절차를 거의 진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마 저 예비 후보께서 지난번 토론회 때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 한옥마을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케이블카 놓는 업자들이 전주에 적극적이냐? 그 이유는 손님을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옥마을에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관광객 중에 10%, 15%, 20%만 케이블카를 타더라도 충분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달라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한옥마을이 망할 것이다. 어떤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는,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는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겠죠. 그 넓은 주차장에서 케이블카를 타는 승강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이. 승강장은 지방정원 쪽과 한옥마을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우리 시민들께서 알고 있는 호동골 옛날 양묘장 그쪽이 맞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이 변함이 없느냐 그 질문에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케이블카의 실효성은 두 번째고 조금이라도 경영과 마케팅을 연구했다고 하면 잠깐만요. 케이블카 승강장이 아니, 호동골 쪽에 그 있으면 부분은 조 후보님 시간에 쓰시고 조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강장 위치 바꿔야 되고 케이블카를 하면 한옥마을에 대단한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옥마을에 사시는 분들 얘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후백제 그 토성 관련해 가지고 종광대에서 재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 토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유산위원회에서 현지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지금 현재 전주시는 국가사적 지적을 받아서 제대로 보존을 해 나가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번 토론할 때 그 종광대 보상하는 게 또 지방채다, 빚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종광대에서 나온 후백제 이 토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가 나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보존, 부분 보존, 기록 보존이 있죠. 이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종합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미 국가유산위원회에서 현지 보존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전주에서 발견된 종광대 토성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문화재청과 더불어서 국가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문화적 사적인지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가 함께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당연히 풍납토성처럼 국가가 보존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하고 지원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꾸 가정을 하고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건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아닙니다. 했지요. 네. 문화재청이 아니고요. 국가유산청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가유산청으로 이름 바뀌었고요.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사적이 지정이 돼야 국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사적 지정받기 위해서는 거의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국가사적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빚이다 하는 부분도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자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가 있어요. 현지 보존, 기록 보존, 네. 이전 보존이 있는데 네, 네. 그건 이미 결정이 난 거라니까요. 네. 왜 결정이 난 걸 가지고 또 그 결정이 자꾸 이렇게 원칙을 말씀하시는지 그 결정이 잘난 제가 결정인지 잘한 결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전달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잠깐만요. 그건 또 말씀하실 시간에 쓰시고 네. 그러면 전주시는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면 언제 후박제 왕도를 유상을 되찾고 지금 고도도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적도 지정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 저는 정말 이 전주가 왕의 도시인 왕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식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보고 남들이 개발론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 시간 좀 보장해 주십시오. 개발론자이지만 우리가 미래 100년, 1000년을 지켜야 될 유산은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다. 네,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공대 토속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고 있고요. 답변 시간 좀 보장해 네. 주십시오. 예.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형평성과 지금 현재 그 행정적 결정이 정말로 전주 시민의 미래와 우리 시민들의 살림을 위해서 정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조지훈 후보께 주도권 토론 시간 같이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우범기 후보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 공약을 발표해 오셨습니다. 제 눈에 확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생활 공약 14호로 기억하고 있는데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체육은 전문 체육인만의 일이 아니라 시민과 공동체 모두의 자산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이 좀 너무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리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우범기 후보님께서 혹시 이 계획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 전용 체육관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야구장, 육상 경기장, 실내 체육관, 드론 복합 스포츠 센터 등등 체육 시설을 하나하나씩 지금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태권도 전용 체육관도 조성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 문제에서 아주 반가운 공약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 전주시청이 우리 운동경기 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이 무엇인지는 시장님 후보님 알고 계시죠? 수영, 사이클, 태권도 등 예. 수영, 사이클, 태권도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배드민턴 예.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 각각의 경기 종목에 우리 전주시청 소속의 팀들이 몇 명씩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숫자를 정확히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그 팀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현장도 다 가봤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이클은 선수 6명에 코치 1명, 감독 1명, 8명입니다. 그리고 수영은 선수 7명에 감독 1명. 그리고 얼마 전에 창단한 배드민턴은 선수 7명에 감독 1명. 근데 태권도 방금 전용 체육관 말씀하셨잖아요. 태권도가 체급이 이 전국체전 기준으로 체급이 8개 체급입니다.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8개 체급인데 선수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1명입니다.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좀 소상히 살피고 현장도 가보셨다고 하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해소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체육인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 연습하는 데 보니까 정말 불편하게 돼 있었다는 것도 잘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정말 미리 해결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전용 체육관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그런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운 말씀이시고 시장이 누가 되건 이 체육인들의 이 수건은 꼭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국주영은 후보께서 우리와 함께 경쟁하다가 이제 결선은 우리 둘만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 국주영은 후보를 향해서 우리 우범기 후보께서는 국주영은 후보가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각 공약과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국주영은 후보의
가치를 계승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즉각적으로 입장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혹시 예. 국주영은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약 중에 가장 먼저 계승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실행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공약이 혹시 있었습니까? 예, 그 노인 돌봄 시스템 만드는 어떤 수당 주는 부분. 요 노인 부분은 수당이요? 예, 노인 돌봄 관련해서 공약을 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게 뭐예요? 제3금융 중심지 지정 문제라든지 뭐 피지컬 AI라든지 지금 뭐 굉장히 유사한 공약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과 유사한 공약 말고 또 국주영은 후보께서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제안한 공약이나 이런 게 혹시 기억나는 게 사실 있습니까? 그 노인 돌봄 같은 경우에도 그 국주영은 후보의 공약을 조금 다듬어서 우리가 후보로 지금 그 공약으로 제시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주영은 후보여서가 아니라 어느 후보든 어느 정책이든 좋은 정책이면 저는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다 받아들여서 전주 시민이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주시장으로 뽑힌 네, 사람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좀 하나 드리면 우리 국주영은 후보께서 그 발표하신 정책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빈집에서 시작하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공약이었는데요. 이거는 원도심의 위기를 개발이 아닌 사람에게서 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빈집과 골목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빈집은 자산이 되고 그리고 골목은 예술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풍남동, 노송동, 중앙동 일대에 청년과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거점을 조성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빈 상가와 경로당을 소규모 복합문화 공간으로 바꿔서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세대가 어우러지는 이러한 공간으로 재조성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저의 눈에 띄었고 꼭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위기에 놓인 원도심 초등학교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어가지고 답변 시간을 좀 보장을 해 주십시오, 신문관. 원도심 초등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 지역 돌봄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원도심 초등학교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5분 도시 전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전주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국주영은 후보께서 하셨었는데 이거는 누가 됐건 우범기 후보께서도 약속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100% 같이 가야 할 길이고 오늘 발표한 어떤 청년 창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청춘밸리라는 개념 안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와 인근 시군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은 전주권 핵심 과제인데요. 각자 구상하신 전주권 광역 교통망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후보께 발언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이 전주권 광역교통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늦었습니다. 이 대광법이 우리 지역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광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전주권을 더욱 크게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주권 광역교통망의 방향은 지속가능 국토발전 전략, 그러니까 5급 3특 체제 하에서의 이 5급 3특 체제의 발전 전략과 맞물리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산업 발전을 안받침하는 광역교통망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 13개 시군과 전북인을 품는 플랫폼 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전북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어서 전북을 단단히 묶어내는 역할을 이 광역교통망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축과 횡축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북에서 충청권으로의 종축, 그러니까 충청권 교통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빠른 교통체계를 준비하고 집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횡축은 우리 전북의 산업을 안받침해야 되는데 그 기본은 새만금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에서 새만금까지의 광역 교통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전북을 단단하게 전북 사람들을 엮어주는 전북 순환버스의 출발 지점. 전북 광역교통망 자체가 BRT를 생각하게 하는 지점일 수도 있는데 이 전북 지역을 단일 생활권으로 엮어주는 그런 광역교통망으로서 기여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우범기 후보께 2분 드리겠습니다. 교통망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광법이 개정이 됐고 거기에 우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계셔서 드디어 우리 전북에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 도하고 인접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16개 사업 2조 4천억 규모의 사업을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교통량이라든지 혼잡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 1순위로는 에코시티에서 삼봉지구 그 과학로 도로 포장하는 문제, 2순위로는 새내교에서 구의간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 3순위로는 전주 효자에서 완주 이석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와 새만금권을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이제 30분이면 새만금을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자료 안에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계획이 들어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혁신도시를 이어주는 철도망 계획까지 들어있습니다. 김윤덕 장관님이 계셔서 저는 국토부에서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전주시가 김제 신포항에서부터 이설을 거쳐서 황방산 터널까지 이어지는 지금 현재 지방도인데 잘 연결도 안 돼 있고 돌아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지방도입니다. 이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국도, 철도망이 새만금과 전주를 연결시켜서 전주와 새만금이 동시에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유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친 인신공격은 또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7분인데요. 먼저 조지훈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짧지만 분명한 답을 좀 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우범기 후보께서 한옥마을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카 얘기를 했습니다. 케이블카의 승강장이 호동골 과거 양묘장 그쪽 지역이 맞지요? 네, 그쪽 네, 지역에도 예. 있고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옥마을에도 동구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타고 케이블카 승강장에 주차를 하고 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한옥마을로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왔습니다. 2-3시간 정도 한옥마을을 관광하고 다시 자기 승용차가 있는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호동골 양묘장, 과거 양묘장 자리죠. 그 동부 우회도로 쪽에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승용차를 타고 탄 그 관광객들은 어디로 갈까요? 승용차 타고 다시 한옥마을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전주를 빠져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경영 마케팅을 조금이라도 고민한 사람이면 그렇게 케이블카 승강장 배치해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케이블카는 여러 지역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참 짐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2025년 9월에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유산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제가 케이블카 생기고 절대로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우범기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케이블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의 경우에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의 유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중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전주에는 현재는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에 드리고 이게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대신에 이걸 한번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시민 여러분 드론 택시 들어보셨죠? 우범기 후보님 드론 택시 들어보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케이블카 대신에 전주에서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드론 택시를 타고 전주 인근을 여행할 수 있는 도시 전주. 이런 상상을 하면 훨씬 더 쌈박하지 않으세요? 저는 드론 택시는 새만금 공항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드론 택시를 타고 한옥마을 주차장 옥상에 딱 내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아, 좋습니다. 그건 저도 비슷한, 그거고,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그거고 케이블카는 케이블카입니다. 이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제주도가 이미 드론 택시 승강장 공사를 위한 예산 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제도와 우리의 가능성들을 먼저 살펴서 전주가 맨 먼저 드론 택시를 타는 도시로 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무엇인가를 전주가 했다. 이런 도시가 되면 안 되는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 우범기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 더드림 특례 보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그 내용을 뭐 워낙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냥 간단히 예. 질문을 간단히 하고 답변 시간을 길게 하겠습니다. 희망 더드림 특례 보증이 언제 만들어졌죠? 희망더드림 특례 보증은 기존 전에도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대폭 확대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 대폭 줄여서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희망 더드림 특례 보증 질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어서 공통 질문 중에 사회자님 소상공인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죠. 그래서 먼저 제가 우범기 후보께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는 건 진짜 전주시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통 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희망 더드림 특례 보증이 2023년도 16억 4천으로 시작해서 2024년도에 37억 8천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범기 후보께서 2025년도와 2026년도에 그 절반 이하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2025년도에는 12억, 2026년도에는 18억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대폭 늘린 게 아니고 줬다 뺏는 거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의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해석을 참 독특하게 하시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그 소상공인들이 초창기에 했을 때 엄청나게 경쟁률이 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전북 신보 재단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 수준을 맞춘 것이지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한 번 특례 보증을 하게 되면 그게 예를 들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그 기간 동안 그 특례 보증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은 5년, 8년 이렇게 혜택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필요한 소상공인이 계시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이지 매년 그건 일반 특례 보증을 말씀하신 거고요. 아닙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소상공인 맞습니다. 희망 예. 더드림 특례 보증은 예. 은행하고 자, 1분 우리 정도 시하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북 신보하고 같이 해서 예. 하신 거잖아요. 협약 맺어서 한 겁니다. 네. 그 비슷한 자, 업무들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도에 정무부지사로 계실 때 그때도 그 비슷한 상품들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더 많은 요구들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임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줄였다는 표현이 네. 이게 그럼 예산을 늘렸습니까? 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자 보세요. 특례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보증 잔액이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요. 23년, 24년에 보증했던 잔액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보증 잔액을 쌓아간 겁니다. 네, 누적되는 근데 거죠. 그게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은 아니 전주시에서 저는 편성한 맞지 않다. 예산이 줄어드는 거지 아니,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석 자체를 그렇게 하시는 거는 예, 여기까지 맞지 듣도록 않다 이 하겠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네, 나중에 다음은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다음 하시죠. 우범기 후보께 이제 이어서 바로 주도권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보고 경영을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놀아서 그런지 경영을 못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호동골과 케이블카의 경우에는 한옥마을에 승하차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지금 현재 한옥마을 제1주차장의 경우에 민자 유치를 통해서 주차 타워를 건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타워를 건설을 해서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케이블카 타는 사람들이 호동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옥마을을 놀러 오신 분들이 케이블카를 타는 겁니다. 케이블카를 타러 오신 분이 한옥마을을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민간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주 경우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딱그 논리로 남원이 아니야 해서 제가 망했어요. 이거 질문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질문 아니니까요. 네네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론 축구도 우리 전주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고요. 말씀하신 드론 택시도 정말 첫 번째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가야 우리 전주의 미래가 열린다는데 공감합니다. 질문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서로 짧게 하게요. 네네. 시장이 바뀌면 행정통합이 되고 행정통합이 되면 시장직을 양보하겠다.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네, 유효합니다. 그거는 진정성과 진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되고 2년 차, 3년 차에라도 전주 완주 통합이 된다. 전주 김제 통합이 된다고 하면 완주 군수나 김제 시장께 통합 시장을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전히 하여튼 전주 시민은 어디 가 있는지 참 궁금하고요. 시민이 그걸 원할 겁니다. 이거 질문 아니니까요. 하여튼 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전주시 의원님 하실 때 또 의장님 하실 때 이런 설명을 아까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핵심 두 개의 직함에 대해서는 전주시 의회 의장, 전주시 의원은 뺐던데 왜 전주시 의회 의장이 전주시장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론도 있죠. 왜 이 중요한 것을 대표 직함에서 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 명함에 전주시의회 의장 다 들어있는데요? 뭐를 뺐다는 거죠? 경선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할 때 예. 직함 2개를 넣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에서 거기에 왜 뺐냐? 전주시 의회 의장을 뺐느냐 이거죠. 아니, 그거는 선거를 치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내가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나누는 거잖아요.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결정적 역할을 했던 지역에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라고 하는 그 직함을 쓴 거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최근에 했던 직함이 경제통상진흥원장이기 때문에 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고 왜 질문거리인지를 잘 모르겠네. 아니 전주시 의원님을 10년 넘게 상당히 오래 한 걸로 네, 알고 16년 있는데 했습니다. 아니 16년을 하신 분이 이게 대표 직함이 아니다는 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질문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요? 저는 질문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굉장히 잘 되는데요. 하여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종합경기장 네. 2005년에
전북도청에서 이제 낡았으니까 개발해라 네. 하고 전주시청으로 무상 양해한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관리 전환했죠. 그러면 지금 20년 만에 지금 철거가 됐는데 그때 의원님 하실 때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이 전주시의 서사를 잘 모르시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김한주 시장님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논의는 김한주 시장님 시절에 종합경기장을 양효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개발 계획들이 수차례 전주시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김한주 시장님 시절에 계획이 따로 있었고 송하진 시장님 시절에 계획이 또 따로 있었고 그러고 나서 김승수 시장 시절에 또 계획이 변경됐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은 이 계획 변경하는 것에 시민들이 지친다. 중요한 건 속도다. 속도가 정의다. 이런 차원에서 이 종합경기장 개발을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을 속도 있게 진행시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이 스트레스를 빨리 벗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범기 시장께서 종합경기장 개발하고 있는 것 아주 속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해야 될 말씀을 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방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한방직 경우에도 참 오랜 세월 논의만 무성했지 결론이 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8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쥐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속도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전주시정은 시행사 개발업자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 얘기는. 어떤 취지에서 끌려다녔다고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범기 후보님, 분명한 것은 이건 제 시간이니까요. 예. 분명한 것은 해묵은 숙제였던 대한방직 터가 개발이 시작될 수 있는 본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어떤 크고 작은 난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지만 행정은 그런 난관을 극복해서 제대로 성장이 되고 개발이 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맞는 말씀인데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의원님 하실 때 좀 안 꼬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까 저 주도권 토론 시간에 잠시 나왔었는데요. 전주 구도심을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씩 이렇게 빈 상가가 많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 소상공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보자들만의 보관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범기 후보에게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움, 상가 공실의 문제는 근본 원인이 코로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민들 삶의 행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24년에 LA 출장 갔을 때 들은 얘기로는 LA의 한인타운도 30%가 공실이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할리우드도 30%가 공실이다. 이 정도로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행태가 바뀌었다.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될 방향은 상가 비율을 낮춰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특히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동, 혁신지구, 만성지구의 이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의동, 여의지구를 개발을 하되 상가 비율을 현재보다 현격히 낮춰서 이 여의, 혁신, 만성지구가 상생하면서 상가 비율은 적절하게 유지돼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당연하게 단기적으로 아까 뭐 특례보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공약 중에 하나도 공공 배달 앱을 쓰실 경우에 전주 맛배달을 쓰실 경우에는 아예 수수료를 0원으로 만들어서
뭐 업주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이런 어떤 전주를 만들겠다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청춘밸리, 청춘별채와 유사한 청춘밸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창업 문제라든지 소위 말해서 원도심을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청년 창업가들한테 월 1만 원의 임대를 해주겠다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조지훈 후보께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창업과 반복되고 있는 창업과 폐업 속에서 이 생태계가 잘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최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우범기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 애플리케이션 꼭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디지털 경제, 온라인 경제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고 활용해야 되는 것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우리 전주시의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종별 브랜딩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전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백반과 가맥 그리고 우리 미식 등과 관련된 전주형 테마 상권을 우리 공공 영역에서 지원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방안이 뭐냐면 비어있는 공실, 비어있는 상가들을 상가 하나하나로 계산하지 않고 거리로 보는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권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상정하고 이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브랜드 파워를 키워내서 그 상권의 거리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가지는 지역관리 시스템을 우리 전주시에 도입할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거리를 살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소상공인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두 분의 발언 귀를 쫑긋하고 듣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두 분께 1분씩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범기 후보께 1분 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전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완성해야 될 때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일을 실제로 해본 사람과 다시 계획부터 세워야 하는 사람, 누가 전주의 미래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전주는 결코 실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때 만들어낸 변화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또 이번 경선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국주영훈 후보님, 조지훈 후보님들의 정말 좋은 공약은 받아서 전주 삶의, 시민의 삶에 피가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과 당원 여러분, 누가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정말 실천을 잘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것이 이번 경선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번에는 조지훈 후보의 마무리 말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출근길에 시민 여러분께 깊이 허리 숙여 인사드리면서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굳이 네가 시장에 나서려고 하느냐? 굳이 전주 시민께 조지훈이 선택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제 아이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큰아이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전문 직종에 있습니다. 셋째 아이는
지적 장애를 가진 좀 느린 친구입니다. 저는 전주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주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 아이들의 경제 활동의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 막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고 난 뒤에도 전주시가 아이를 키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전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시를 위해서, 그런 전주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조지훈입니다. 예, 오늘 두 분 모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통해서 물론 제한적이겠지만 두 후보가 가진 비전과 전략 그리고 장단점까지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번 토론이 전주를 다시 도약시킬 변화의 시작이자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지방선거 토론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모레인 4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5분에는 도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민주당 전주시장 결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